4부로 구성된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제1부, 가난 속에서도 피어난 모자의 정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옛날 아주 먼 상월, 마을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어머니와 아들 민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바람이 매서운 겨울 병세가 깊어진 어머니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며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렴 이라는 말과 함께 낡은 보따리 하나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가난한 집안의 풍경과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그려집니다. 제2부 어머니가 남긴 낡은 보따리와 탐욕스러운 친척의 등장.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인 보따리를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평소 연락도 없던 먼 친척 최 씨가 찾아와 민수의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다며 낡은 오두막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최 씨는 보따리 안에 감나가는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믿고 민수를 괴롭히기 시작하며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3부 마을. 어른의 조언과 보따리 속에 감춰진 진정한 유산 최 씨의 탐욕이 극에 달할 때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박영감이 나타나 민수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건넵니다. 박영감은 어머니가 남긴 보따리를 사람들 앞에서 열어보라고 권하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닌 말린 나물 씨앗과 낡은 바느질 도구 그리고 정성이 담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보따리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는 과정과 최 씨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나는 과정을 담습니다. 제4부 어머니의 가르침이 가져온 풍요와 평화로운 결말.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씨앗을 정성껏 심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그 씨앗은 기적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어 민수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어머니가 말한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며 이야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 민수가 병약한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워낙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해가 일찍 저물었고 겨울이면 살을 애듯듯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치곤 하던 아주 외진 곳이었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집에서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곤 했답니다. 민수가 살던 집은 낡은 석가래가 겨우 지붕을 받치고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마당 한쪽에는 찌그러진 가마솥과 금이 간 장독대, 몇 개가 전부인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부는 날이면 얇은 창지지가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의 화훼는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싸늘한 재만 가득하여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끼니를 이어갔지만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는 늘 역부족이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한다는 죄송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민수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밭일과 남의 집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오셨으나 세월의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가을날 바싹 마른 잎사귀처럼 여위어 같고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고달팠던 삶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정성껏 간호했고 비록 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처지일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정만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마을에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해의 섣달그믐날 밤이 찾아왔고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민수의 가슴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추위에 떨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겉옷까지 벗어 덮어드렸지만 이미 식어가는 어머니의 천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꼭 쥐우시며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술을 떼어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 하셨지요. 민수야, 내 귀한 아들아, 무능한 어미를 만나 평생 고생만 하고 배를 줄인 것 같아. 이미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고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더욱 꽉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이신걸요.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운을 차려보세요. 민수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어머니의 마른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머리맡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민수의 무릎 위에 올려두시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은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이 어미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구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부디 다음 생에는 부족함 없는 부자로 태어나서 지금 못 누린 행복을 모두 누리며 살려무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등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축복을 건네셨고 그 말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들으며 대성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안심하신 듯 서서히 눈을 감으셨고 방 안에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민수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그렇게 낡고 초라한 보따리 하나에 담긴 채 민수의 손에 오롯이 남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오두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비록 자신들도 넉넉하지 못한 처지였지만 쌀 한 줌과 옷가지들을 챙겨와 민수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구, 저 착한 효자가 어머니를 보내고 어찌 살고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시더니 가시는 길도 참으로 쓸쓸하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주었고 민수는 어머니가 남기신 보따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도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보따리를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저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그 보따리는 단순히 물건이 담긴 주머니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혼이 담긴 유일한 통로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산소를 지키는 민수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긴 듯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터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민수에게 다가와 어깨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지만 네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이 마을 산천이 다 알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그 한마디는 민수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고 민수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보았습니다.
부자로 태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못 따준 사랑만큼 행복하게 살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어머니의 보따리를 마주하고 앉았으나 차마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때와 땀 냄새가 배어 있어 마치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민수는 그 보따리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며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뵙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돈하며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졌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안은 너무나 조용하고 공허하여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며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가마솥을 닦고 물을 길어왔으며 비록 끼니를 때울 양식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고 민수는 누군가 찾아온 것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대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것이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먼 친척인 최 씨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민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그의 눈에는 가난한 오두막집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민수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왔다며 위로의 말보다는 집안의 형편을 살피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어서 민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민수의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에게 빌린 돈이 있다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그 빚을 네가 갚아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민수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큰 빚을 졌는데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이 집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최 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민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최 씨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수의 방 안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민수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눈독을 들이며 그것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보따리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의 유품을 지키려 했고 가난한 집안에 닥친 새로운 먹구름은 마을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꽉 쥐고 최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대로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씨는 보따리 안에 분명 비싼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이런 보따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니 분명 속에 귀한 것이 들었겠지. 어서 내놓지 않으면 관계 고발하겠다. 최 씨의 고함에 민수는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여 몸을 떨었으며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에는 찬 바람만이 불어왔고 민수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어머니의 목소리를 간절히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민수의 하루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하고 쓸쓸한 시간이 연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던 버릇이 남아있어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눈을 뜰 때면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지요. 민수는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낡은 빗과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아 제자리에 두며 마치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은 착각 속에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어머니의 손때와 정성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 민수는 매 순간 어머니의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외로운 나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마을에는 불청객 최 씨의 발걸음이 잦아지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본래 인색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로 평소 민순의 가족이 어려울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언가 챙길 것이 있을까 싶어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맴돌았지요. 그는 민수의 아버지가 남긴 빚이 산더미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안 그래도 힘든 민수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최 씨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했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최 씨의 위협은 날로 거세져만 갔습니다. 최 씨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낡은 오두막이 아니라 민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보따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면 분명 그 안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나 비상금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여복의 민수 자네가 그 보따리를 그렇게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속에 금덩이라도 들었나 보군. 아버지 빚을 갚으려면 어서 그것이라도 내놓는 게 순리 아니겠나. 최 씨는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민수를 압박하며 보따리를 뺏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고 민수는 그럴수록 보따리를 품 안에 더욱 깊이 감추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민수네 집 이야기를 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민수가 어쩌다 저런 악질 친척을 만나서 고생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모질게 구는지 참으로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어떤 이는 민수가 쥐고 있는 보따리에 정말로 대단한 것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며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민수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최 씨가 물러나기를 바랐지요. 마을의 여론은 최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보따리를 차지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 민수는 꿈속에서 인자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는데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 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민수는 머리맡에 둔 보따리를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남기신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렴이라는 유언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유언은 단순히 금전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였음을 민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요. 민수는 비록 현실은 춥고 배고프지만 어머니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 씨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씨는 급기야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장부를 들고 나타나 민수의 집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민수 아버지가 나게 빌려간 돈이 이만큼인데 아들이라는 놈이 입을 싹 닫고 모른 채를 하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있겠소. 그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끄러운 소동 때문에 마을 전체가 뒤숭숭해졌고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민수가 보따리를 열어 보이기만 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가머니설로 민수를 유혹하며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대지는 차가운 진눈개비를 머금고 있었고 민수의 오두막 지붕 위로는 무거운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추위와 배고픔보다 최 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더 큰 상처를 입었고 그의 무례함은 극에 달해 급기야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이 녀석 보따리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주마 죽은 내 어미도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걸 보면 통곡을 할 게다. 최 씨의 거친 손길이 보따리에 닿으려는 찰나 민수는 온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자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물이 들었든 돌덩이가 들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아저씨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민수의 외침에는 평소의 유순함 대신 어머니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최 씨는 예상치 못한 민수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더 크게 고함을 질러 민수의 길을 꺾으려 들었고, 소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수가 보따리에 금괴를 숨겨두고 혼자만 잘 살려 한다며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이 효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일걸세. 어머니가 숨겨둔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가당치도 않지. 시세 많은 몇몇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민수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고, 민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은 보따리 안에 있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보따리를 함부로 열어줬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마을 어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민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영감은 마을의 온갖 대소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으로 비록 기운은 없으셨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최 씨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마당 한가운데서 최 씨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이 가난한 집 마당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개인가 사람이 죽어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리 소란을 피우니 원. 박 영감의 한마디에 최 씨는 움찔하며 꼬리를 내리는 듯했습니다. 박 영감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야윈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돋았을 때는 차라리 그 속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을 때도 있는 법이란다. 이 짧은 조언은 민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최 씨를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날리며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보따리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드디어 보따리 속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보따리를 앞에 두고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혹시 제가 어머니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어머니의 명예와 제 삶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굽어 살펴주시고 제 결정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보따리의 매듭을 만지작거렸고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용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민수는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민수의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최 씨는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사람들 앞줄에 섰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보따리를 열어보자고. 민수야, 내 아비의 빚을 갚을 보물이 나오는지 어디 한번 구경 좀 하자꾸나. 최 씨의 비아냥거림에도 민수는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박 영감에게 인사를 올린 뒤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민수의 손끝만을 바라보았고 마당에는 오직 보따리천이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보따리의 첫 번째 매듭이 풀리자 낡은 무명천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최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를 기대하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보따리 속을 들여다보려 애썼으며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묘한 기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마침내 보따리의 마지막 겹을 조심스럽게 젖혔고 그 안에서 드러난 내용물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연출하며 사람들을 충격과 침묵 속에 빠뜨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최 씨가 기대했던 금은 보화나 화려한 폐물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오직 소박하고 평범한 물건들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뭉치와 구멍난 바늘통, 그리고 정성스럽게 말려진 작고 까만 씨앗들이 보따리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이를 본 최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고작 이런 쓰레기들을 보물처럼 감추고 있었단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박 영감은 그 물건들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따리가 완전히 열리자 최 씨는 눈을 부릅뜨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으려 애썼으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말린 씨앗, 주머니 몇 개와 낡은 바느질 도구, 그리고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최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민수에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며 아니 저게 전부란 말인가, 금덩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네 라며 수군거렸고 민수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보따리 속에 든 씨앗 주머니를 발로 차려 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고작 이따위 쓰레기들을 보물처럼 감추고 나를 속였단 말이냐. 당장 내 아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거라. 최 씨의 폭언에 민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보따리 속의 물건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 민수를 도와줄 명분을 찾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때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최 씨를 꾸짖었습니다. 이복에 최 씨 자네 눈에는 이것들이 고작 쓰레기로 보이나 보군.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담긴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법이라네. 박 영감의 엄중한 질태, 최 씨는 잠시 주춤하며 꼬리를 내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박 영감은 민수의 곁으로 다가가 보따리 위에 놓인 빛바랜 서신을 집어들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민수의 어머니가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면서도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네 곁에 없겠지. 부모가 되어 내게 금은 보화를 남겨주지 못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첫 문장부터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나왔고 박 영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러웠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숙연해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여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보따리 속 씨앗들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평범한 곡식 씨앗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다니며 틈틈이 모아온 귀한 약초와 산나물 씨앗들이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내가 너를 위해 산깃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장 튼실한 놈들로만 골라 담은 것이란다. 지금 당장은 배를 채워주지 못할지 모르나 정성껏 심고 가꾸면
너에게 큰 보답을 해줄 귀한 생명이니라. 어머니의 말씀은 단순히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을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정성에 감탄하며 어머니의 선물을 다시금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민수가 왜 부자로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란다. 마음이 넉넉하여 남을 도울 줄 알고 흘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란다. 이 대목에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민수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결코 천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고귀한 정신이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박영감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최 씨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이 보따리 속에 든 것은 금보다 귀한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축복일세. 자네가 주장하는 빚이라는 것도 증거가 불충분하니 더 이상 이 착한 효자를 괴롭히지 말게.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박영감의 위험에 눌려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보따리를 탐내며 무언가 더 있을까 힐끔거렸지만 이미 여론이 민수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날 준비를 했습니다. 최 씨는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흥 나중에 두고 보시오. 법대로 하면 내가 이길 텐데 마을 인심 때문에 참는 것이니 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겁지겁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자의 초라함 그 자체였고, 마을 아이들은 도망가는 최 씨의 등 뒤로 흙덩이를 던지며 짓궂게 놀려주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고, 민수는 어머니의 보따리를 다시 정성스럽게 싸며 자신을 도와준 박영감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민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는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민수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어. 그 씨앗들이 꼭 큰 복으로 돌아올 테니 기운내서 살아보렴.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정과 살아갈 희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오두막집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훨씬 더 밝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민수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이 씨앗들을 땅에 심을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그 내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칠 날이 멀지 않았단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영감님의 말씀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어머니가 남긴 씨앗들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날을 상상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어머니의 자부심은 민수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보따리 속에 든 편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드렸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의 진심을 지켜냈어요. 최 씨 아저씨도 이제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씨앗들을 세상에서 가장 정성껏 키워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사냐로 멀리 퍼져나갔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반짝이며 민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 한 구석에
씨앗들을 심을 자리를 미리 정리하며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의 손길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수의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약속했고, 민수네 집 마당에는 다시금 웃음소리와 활기찬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어머니가 남긴 씨앗 주머니가 사실은 한약방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산삼 씨앗과 영지버섯 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나중에라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평생을 바쳐 이 귀한 씨앗들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씨앗들을 팔아 당장의 배를 채우는 대신 마을 공동밭에 심어 모든 이들과 그 결실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넉넉한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수를 돕기로 했고, 마을 전체에는 전례 없는 협동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수의 결정을 칭찬하며 어머니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효자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려. 이제 우리는 민수와 함께 이 씨앗들을 키우며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줍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긍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두웠던 마을의 분위기는 민수의 어머니가 남긴 작은 보따리 하나 덕분에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대지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민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씨앗 주머니를 정성스럽게 살피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유언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보따리 속 낡은 바느질 도구를 보며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렸고,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의 선물이 기적처럼 피어나는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골 마을에도 매서운 겨울의 기운이 물러가고 졸졸 흐르는 가을물 소리와 함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따리 속의 씨앗들을 소중히 꺼내어 겨우내 정성껏 일구어 놓았던 앞마당과 뒷산 기슭의 작은 밭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심기 시작했지요. 그는 씨앗을 심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작은 생명들이 무사히 싹을 틔워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이 헛되지 않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일처럼 나서서 민수의 밭에 걸음을 주고 돌을 골라내며 힘을 보태주어 황무지였던 땅은 어느새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민수가 심은 씨앗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며 연두색 잎사귀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생명력은 다른 어떤 곡식들보다 강하고 눈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밭에 핀 싹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는 매일같이 모여들어 어쩌면 저렇게 잎 모양이 단정하고 고울까 분명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 틀림없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민수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밭을 메고 물을 주었으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마을의 풍경은 민수의 부지런한 손길을 따라 조금씩 희망의 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여름이 되자 밭을 가득 메운 식물들은 무성하게 자라나 징휘한 약초의 자태를 뽐내게 되었고, 그윽한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 한양에서 내려온 약초꾼들은 민수의 밭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이것은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산삼과 영지초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였지요. 하지만 민수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 귀한 약초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가꾸는 일에만 전념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산천이 붉게 물들 무렵 민수는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고 값진 것이어서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가장 먼저 수확한 제일 크고 좋은 약초를 들고 박 영감을 찾아가 어르신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제가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이렇게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박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고는 이것은 네가 흘린 정직한 땀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란다. 이제 너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민수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수확한 약초들을 팔아 얻은 재물을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낡은 다리를 보수하며 온 마을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땔감이 부족한 노인들의 집 앞에 몰래 나무를 쌓아두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며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부자의 삶을 실천해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었고 소란스러웠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 마을 전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반면 한때 민수를 괴롭히며 보따리를 탐냈던 최 씨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가 되어 마을 주변을 서성거리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최 씨를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쌀 한 가마니와 따뜻한 옷가지를 챙겨주며 아저씨 어머니께서는 남을 미워하기보다 품어주는 마음이 더 큰 재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최 씨는 민수의 넓은 도량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비바람이 새지 않는 튼튼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어머니의 바느질 도구가 담긴 보따리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관된 작은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그 방에 들어가 어머니의 유품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듯 하루의 일을 고하고 내일의 다짐을 새롭게 다지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의 그림자가 서성이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은은한 향기와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 길게 이어지며 마을의 밤을 아름답게 밝혀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민수도 어느덧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보여주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보따리는 세상 그 어떤 금덩이보다 귀한 것이란다.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진짜 재산이란다. 민수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마을의 밝은 미래로 자라났고 그들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덕망 있는 집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민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주변의 잡풀을 정성껏 정리하고 준비해온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며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들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산새들은 마치 어머니의 노래를 대신 부르듯 청아한 목소리로 지저귀며 민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민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조용히 엎드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마음과 형편이 모두 넉넉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어머니의 품 같은 상기슬개서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민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 사랑이라는 보석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은 민수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놀아달라고 조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민수는 이 모든 행복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렴 이라는 간절한 축복 덕분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은은한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포근한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의 정신이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은 이제 꽃길이 되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귀한 이야기가 되어 깊은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아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창가에 머물며 민수의 가정을 축복해 주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음 생을 기약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부자의 삶임을 확신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누워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고요하고 아늑하여 모든 생명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었고 민수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이 켜져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하여 민수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꿈결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 잠든 이들의 꿈속까지 평화로운 기운을 전달해주며 고요한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부자, 어머니의 마을이라 부르며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약초밭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한 채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는 마을 박물관의 가장 높은 곳에 전시되어 후손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을 담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으며 민수의 삶은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을 쌓는 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잔잔한 물결처럼 잦아들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만을 남긴 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으니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민수는 오늘 밤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러분도 민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어머니의 축복 속에 깊은 잠에 드시어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부자가 되어 깨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 곁에서 편안히 쉴게요. 모두들 오늘 밤 평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